한국 기독교의 국제협력, 즉 에큐메니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좀 진보적인 흐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아주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거든요. 오늘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연 에큐메니즘은 최근에 생긴 새로운 경향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해온 아주 오래된 전통일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실지도 몰라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요, 놀랍게도 어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청년이라는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한 단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실 좀 놀라운데요. 20세기 이전 한국 사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적은 젊은이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진 어떤 세대로서의 청년 말이죠. 이 개념 자체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청년은 그냥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문명개화를 이끌 진취적인 정신 그 자체를 담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좀 위험한 집단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당시에요, 서양 문물을 배우고 싶었던 똑똑한 양반자제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이 선교사가 세운 신식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죠. 근데 막상 교회에 가보니까 뭔가 좀 겉도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이 뜨거운 개혁의 열정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할지 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놓은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들만의 새로운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 정말 이 한마디가 한국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 요청을 시작으로 당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기독 청년 운동이 크게 두 갈래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였죠. 여기 보시면 두 운동의 성격이 확 다르죠. 왼쪽의 YMCA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엘리트 조직이었고, 오른쪽의 기독 청년 면여회 CE는 그야말로 풀뿌리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하나는 사회개혁을 전면에 내세웠고, 다른 하나는 신앙을 통한 개혁을 외쳤죠. 이렇게 배경도 방식도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이 두 그룹이 바라보는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성격이 이렇게 다른 두 운동이 어떻게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공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한국의 농촌 문제였어요. 이 흐름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일제강점 이후에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농민이 하루아침에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1920년대엔 가뭄에 해충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촌 경제라 그야말로 박살이 나죠. 결국 살 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당시 청년들이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던 끔찍한 현실이었던 것.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심각한 한국의 농촌 문제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맴돈 게 아니었어요. YMCA라는 국제적인 연결망을 타고 이 문제가 전 세계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사. 한국 YMCA가 우리 농촌의 실태를 아주 상세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그 결과가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딱 올라가죠. 네 번째 단계, 그 자리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 현실을 마주한 한국 대표단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 실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교단총회에 농촌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보세요. 한 지역의 문제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큐메니즘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YMCA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기독 청년 면회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독자적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가면서 1930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국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원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따라와 보니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게 한국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이건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숫자 2만 100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1932년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기독청년 묘료회 회원 수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900개에 가까운 교회에서 모인 숫자예요. 이건 뭐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던 그런 작은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기독청년들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20세기 초 한국의 기독청년들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세계 교회와 손을 잡는 걸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즘은 밖에서 들어온 어떤 낯선 사성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 DNA 자체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던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함께 행동하고 또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이 100년 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겐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